안녕, 라이언. 옛 이야기 같이 볼까?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서울 구경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서울에 다녀올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싸는데 아내가 다가와 하는 말이, 여보, 서울 갔다 오는 길에 빗 하나만 사다 주세요. 빗? 빗이라오? 그게 대체 어떻게 생긴 물건인데 남편은 빗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아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 사이로 반달이 보이네요. 아, 맞아요. 저 반달처럼 생겼어요. 혹시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늘의 달을 쳐다보세요. 남편은 굽이굽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며칠 만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떠들썩한 장터에 으리으리한 궁궐과 기와집. 서울은 정말 신기한 걸로 가득했죠? 시간이 흘러 남편이 시골 마을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사오라고 한 물건이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구나. 물건을 사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바가지를 긁을 게 뻔한데 말이야. 남편은 이런 생각하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죠? 떠나올 때는 반달이었는데 그새 시간이 흘러 보름달로 변한 거예요. 맞아, 바로 저거야. 남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남편은 곧장 장터로 달려갔어요. 여자들이 쓰는 물건 중에 저 달처럼 생긴 게 있으면 주시오. 달처럼 생긴 물건이라? 아, 있어. 상의는 둥근 거울을 꺼내 남편에게 주었어요.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은 잘 살펴보지도 않고 거울을 받아 보따리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갑게 남편을 맞이했죠. 여보, 고생 많았죠? 참, 제가 부탁한 빗은 사왔나요? 사오고 말고 자, 여기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거울을 꺼내주었죠. 아니, 이게 뭐예요? 빗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거울 안을 무심코 들여다보던 아내가 뒤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에구머니나! 글쎄, 거울 속에 웬 젊은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이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얘야,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니?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희가 사오라는 빗은 안 사오고 서울에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지 뭐예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니 웬걸? 얼굴이 쪼글쪼글한 할머니네요. 젊은 여자라더니 내 눈에는 늙은 할머니만 보이는구나.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젊은 여자가 있었다고요. 아내가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니 아까 그 여자가 분명 맞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여기 여우처럼 생긴 여자가 절 앙칼지게 노려보고 있잖아요. 아내가 분해 죽겠다는 듯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어요.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거울을 뺏어들었죠. 대체 왜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울 안에 웬 건장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넌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게냐?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거울 속의 남자도 똑같이 인상 쓰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구나. 남편은 당장이라도 내리칠 듯 거울에 주먹을 들이댔어요. 그 모양의 아내가 거울을 뺏으며 투덜댔죠. 젊은 여자를 숨겨와 놓고 무슨 변명이에요? 아니다, 틀림없이 늙은 할멈이었어. 무슨 소리야? 흰깨나 쓰게 생긴 젊은 남자인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는 서로 거울을 빼앗으며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다 그만 거울을 놓치고 말았더래요. 쨍그랑! 거울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거울 속 사람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양초를 먹은 사람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김선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느 날 김선비는 서울 친척집에 나들이 가게 되었어요. 시골에서만 살던 김선비에게 서울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었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네. 김선비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실컷 장터 구경을 했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진 김선비가 국밥을 먹으려고 주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글쎄, 주인이 양초를 가져와 가게에 불을 밝히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금세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저 하얗고 기다란 게 도대체 뭘까? 나도 저걸 한번 좀 사봤으면 좋겠는데? 초를 처음 본 김선비 눈이 그만 휘둥그레졌어요. 김선비는 주막을 나오자마자 양초를 사서 보따리에 넣었어요. 며칠 후 김선비는 시골에 돌아왔어요. 이복의 김선비, 서울은 어떻던가? 어찌나 사람도 많고 시끌벅적한지 자네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걸세. 김선비는 무슨 큰일이라도 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목에 잔뜩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웠어요. 그때까지 마을에는 서울 다녀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참, 내가 자네들에게 줄 선물을 사왔다네. 김선비는 양초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한데 그걸로 끝이에요. 글쎄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여보게, 이게 도대체 뭐 같은가? 우리 훈장님께 여쭤보세. 훈장님은 아는 것이 많으니 분명 아실 걸세.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훈장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계신가요? 아니, 자네들이 어쩐 일인가? 김선비가 서울에서 이걸 사왔는데 말입니다. 대체 무슨 물건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훈장은 양초를 받아들고 한참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쩐다죠? 훈장 역시 양초를 처음 본 터라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참 큰일이다 싶었지요. 하는 수 없이 훈장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꾸며댔어요. 어험, 이건 뱅어라네. 뱅어라는 물고기를 잡아서 말린 거지. 이걸 보라고. 요 까만 실은 뱅어 수염이고 밑에 난 구멍은 똥구멍이라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그거야. 파를 숭덩숭덩 썰어놓고 국을 끓여 먹으면 된다네. 내친 김에 훈장은 부인을 불러 양초를 넣고 국을 끓여오라고 했어요. 훈장 부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국을 펄펄 끓였어요. 조금 지나니 양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솥 안에는 까만 심지와 기름만 둥둥 떠다녔죠. 뱅어가 모두 어디로 갔나? 훈장 부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국자로 휘휘 국을 저어보았죠. 그래봤자 없는 뱅어가 떠올릴 리 없잖아요. 여보, 뱅어국 들여왔어요. 훈장 부인이 둥그런 상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들을 내왔어요. 훈장이 먼저 김을 후후 불며 국을 마셨죠. 훈장님, 너무 기름지고 느끼해서 못 먹겠는데요? 서울 사람 입맛이 우리와 달라서 그런 거라네. 훈장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다 싶었지만 훈장의 말도 있고 해서 앞에 놓인 국들을 후루룩 마셨더란다. 훈장 집을 나서던 사람들이 마침 그 집 앞을 지나던 김선비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여보게들 어디 갔다 오나? 훈장님 집에서 뱅어국을 끓여 먹고 나오는 길이라네. 뱅어국이 뭔가? 좀 전에 자네가 우리에게 뱅어를 주지 않았나? 아니, 뭐라고 그걸 먹었단 말인가? 그건 먹는 게 아니라 밤에 불을 밝힐 때 쓰는 양초란 말일세. 김선비가 큰일이라는 듯 펄쩍 뛰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불을 먹었단 말인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사람들이 배를 움켜쥐고 땅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러자 훈장이 집에서 뛰어나오며 물었죠. 아니, 웬 소란인가? 훈장님, 우리가 먹은 게 뱅어가 아니라 불이랍니다. 불. 훈장은 그렇잖아도 속이 울렁거리던 터에 이 소리를 듣자 덜컥 겁이 났지 뭐예요? 그렇다면 어서 불을 꺼야 하지 않겠나? 훈장은 당장 냇가로 달려갔어요. 금방이라도 뱃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는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뒤따라오던 마을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첨벙첨벙. 그러고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배앓이를 해야 했다지요. 훈장은 얼굴이 뜨거워 집 밖을 돌아다니지도 못했다는 소문이에요. 양초를 먹은 사람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